안녕하세요. 저는 상견례 후 결혼 준비를 하던 중에 말도 안 되는 예비시댁의 요구와 남친의 고집으로 결혼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는 말을 직접 실감했는데 정말 결혼해서 이런 생활을 이어갔다면 제 인생이 너무 고달팠겠다 싶었습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도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남자친구는 일방적으로 요구했고 그것도 고가의 명품 선물을 자기 엄마에게 사주라고 했죠. 뿐만 아니라 자기 여동생이 입을 옷이 없다며 옷값을 내놓으라 하질 않나 기막힘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시댁에 아주 좋은 선물을 해주고는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고 통보했습니다. 명품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며 선물했는데 예비시모는 그 선물을 보고 뒷목을 잡았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어릴 때부터 알던 사이였습니다. 중학교 동창으로 20대 후반의 동창 모임에서 우연히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저희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냈습니다. 친하게 지낸 사이는 아니고 얼굴과 이름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같은 학원을 다녔거든요. 그러다 같은 중학교로 배정을 받았고 중학교 시절에도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제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가끔 문자만 주고받는 정도였습니다. 원래 친한 사이는 아니다 보니 문자도 점점 안 하게 되고 그렇게 연락이 완전히 끊겼는데 어느 날 동창 모임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야, 영주야, 너 많이 변했다. 중학교 때 키 되게 작았잖아. 중2 때 확 크더라고. 넌 그대로네? 만나는 친구들마다 다 그 얘기한다. 하나도 안 변했다고.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너무 반갑다. 남자친구는 어릴 때 기억으로는 되게 내성적인 성격이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 만나도 여전했습니다. 말수가 많지도 않았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모습이었죠. 그래도 어릴 때보다는 많이 나아졌더라고요. 저희는 그날 동창 모임에서 다시 만난 뒤로 연락을 자주 하면서 지냈습니다. 너무 반갑기도 했고 남자친구의 고백으로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어렸을 때 남자친구가 저를 짝사랑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친구에서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 원래부터 알던 사이라 그런지 너무 편하고 좋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맞다. 민준이 기억나지. 안경 쓰고 똘망똘망하게 생겼던. 맞아. 지금도 안경 써서 그런지 옛날하고 거의 똑같아. 엄마 너무 궁금하다. 한번 데려와. 응, 얘기해 볼게. 집에서는 남자친구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셨습니다. 어릴 때 기억으로 조용하고 똘똘해 보여서인지 엄마는 현재 어떤 모습인지 굉장히 궁금해 하셨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다니는 직장은 서로 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인천에서 서울로 이사를 가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나와 회사도 서울이었죠. 하지만 남자친구는 인천에서 대학을 나오고 직장 위치도 인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퇴근 후 만나려고 해도 서로 거리가 있어서 매일 만나기는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남자친구는 야근이 없는 날은 칼퇴근 후 저를 보러 서울까지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주말에 봐도 되는데 어제도 오고 오늘도 너무 힘들지 않아? 하나도 안 힘들어. 매일 보고 싶은데 어떡해? 못 말린다 진짜. 빨리 일어나. 시간 없어. 왜? 오늘 할 거 많단 말이야. 남자친구는 평일에 퇴근 후 제가 다니는 회사 앞으로 올 때가 많았는데 얼굴만 보고 가기엔 아쉬우니 커피 한 잔 빨리 하고 길거리 분식도 먹고 사진도 찍고 시간을 쪼개가며 썼습니다. 그렇다고 남자친구가 일주일 내내 저를 보러 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거나 회식 또는 친구들과 약속이라도 있는 날은 전화통화로 대신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제가 시키지 않아도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보고하듯 저에게 전화해서 다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남친을 못 믿는 것도 아닌데 자기는 다 얘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기야, 퇴근했어? 그럼 퇴근하고 집에 왔지. 아, 벌써? 그런데 친구들하고 약속 있다며. 방금 친구들 만나서 술집 왔어. 내 친구들 알지? 기석이, 동훈이 또. 알아. 매번 다 얘기해주지 않아도 돼. 편하게 놀아. 난 자기한테 다 말해주고 싶단 말이야. 나 술 조금만 마시고 들어갈게. 너무 걱정은 하지 마. 내가 집에 가기 전에 또 전화할게. 그래, 알았어.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어딜 가나 저에게 항상 전화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본인이 그게 좋다고 하니 그러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어릴 때부터 친구 사이였고 다시 만나서 2년간 연애를 하면서 결혼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얘기가 나오기 전에 남친은 저희 집에 몇 번 인사를 와서 인사도 드렸는데 부모님도 좋아하셨습니다. 남자친구가 내성적인 성격이긴 했지만 저희 부모님께 아주 잘했습니다. 싹싹한 모습에 엄마는 특히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결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둘이 좋으면 하라고 하셨어요. 저도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둘이 좋아서 하는 결혼이니 잘 계획해서 준비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별 문제 없이 상견례 날짜도 잡게 되었죠. 그냥 사귀는 사이에서 양가에 인사도 드리고 결혼 얘기가 오가다 보니 저희는 만나기만 하면 신혼집은 어디로 갈지, 신혼여행은 어디가 좋을지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상견례 날 부모님과 서로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제가 우리 민준이한테 이미 말했는데 예단은 절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그래도 서운하지 않으시겠어요? 서운하긴요. 그런 거 다 의미 없잖아요. 애들만 예쁘게 잘 사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런데 이날 어머님이 저에게 반지를 하나 주셨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열어봐. 별건 아니고. 반지네요? 너희 결혼하는데 우리가 큰돈을 지원해 줄 것도 아니고 미안해서. 그리고 내가 나중에 며느리 들어오면 줘야지 하고 보관하고 있던 거야. 내가 결혼할 때 받았던 다이아 반지인데 오래되어서 보증서는 없고 1캐럿이야. 어머님이 주신 반지는 딱 봐도 오래된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짝이고 이쁘더라고요. 어머님, 저희는 예물도 서로 안 하기로 이미 얘기 끝났어요. 그냥 커플링만 하나씩 나눠낄 생각이에요. 내가 뭐 바라고 주는 거 아니야. 너한테 주고 싶어서 그러니까 받아둬. 그냥 가지고 있던 거 아니면 요새 리세팅? 그것도 많이 한다던데. 전문적으로 해주는 곳에 가면 다이아 알만 빼서 예쁘게 다시 만들어준대. 한번 알아봐. 다시 만들던 가지고 있든 이젠 네 반지니까 알아서 해. 저는 상견례 날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받아서 놀라기도 했고 저만 받을 수는 없어서 고민이 됐습니다. 이 고민은 저희 부모님도 똑같이 하셨고요. 영주야, 시계는 어떨까? 시계? 그래, 예물 시계 말이야. 너 반지도 받았는데 아무래도 시계 정도는 해줘야지. 아마 민준이가 해준다고 하면 사양할 것 같으니까 네가 슬쩍 물어봐. 어떤 브랜드를 좋아하는지. 알았어, 엄마. 내일 잠깐 보기로 했으니까 한번 물어볼게. 그래서 다음 날 저는 남자친구를 만났고 결혼 준비에 대한 얘기를 하며 은근슬쩍 시계에 대해 물었습니다. 갑자기 시계는 왜? 그냥 남자들은 어떤 시계 브랜드 좋아하나 해서. 글쎄, 내가 브랜드는 잘 몰라. 참, 그거 가져왔어? 뭐? 아, 그거? 가져왔어. 남자친구는 이제 결혼도 할 거니까 양가 식구들 생일 날짜를 공유하자며 따로 적어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생신 날짜를 적어서 줬어요. 저도 받았고요. 그런데 이날 저희는 평소처럼 기분 좋게 밥 먹고 데이트를 할 거라 생각했는데 조금 다투게 되었습니다.
신혼집 때문이었어요. 회사가 저는 서울이고 남친은 인천이라 거리가 있다 보니 중간으로 해서 집을 얻기로 이미 얘기가 끝났는데 남자친구는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그 집을 신혼집으로 하자고 했죠. 갑자기 그러면 어떡해. 우리 분명히 중간으로 얻기로 했잖아. 일단 내 말을 들어봐. 엄마가 예전에 사던 아파트가 있는데 구축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집에서 우리 신혼 시작하면 돈도 굳고 좋잖아. 말 나온 김에 우리 오늘 보러 가자. 응? 인전이라서 네가 출퇴근하기 힘든 건 알지만 집이 있고 없고는 차이가 크잖아. 안 그래? 저는 남자친구의 말을 듣고 어떤 집인지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역 근처도 아니었고 상당히 안쪽으로 들어가야 하는 위치였어요. 얼마 전까지 전세를 살던 분들이 있었는데 이때는 집이 비어서 저희는 방이며 베란다며 구석구석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집을 해주신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걸리는 게 너무 많았어요. 일단 집이 오래돼서 인테리어도 싹 다 해야 했고 그동안 누수가 많아서 공사도 여러 번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건 위치였습니다. 저는 현재 차가 없어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집은 버스 정류장까지 나오는데 많이 걸어야 하고 버스를 타고 서울까지 가려면 지하철로 갈아타야 했죠. 지하철을 타고도 몇 번이나 갈아타야 했는데 생각만 해도 벌써 지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현실이 그랬습니다. 교통편이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하고 차를 한 대 더 사는 건 어떨까? 집 사는데 돈을 안 써도 되니까 그 돈으로 차를 사면 되잖아. 내 차가 있어도 회사까지 1시간 넘게 걸려. 특히 아침 출근 시간에 차가 더 막히잖아. 영주야, 그런데 다 상황 따라 사는 거지 어떻게 조건에 다 맞춰서 결혼을 해. 안 그래? 남자친구의 말이 틀린 건 없었습니다. 요즘 집을 얻을 때 한두 푼이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처음부터 돈을 아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었죠. 저희는 서로 모은 돈의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남친의 말대로 하면 빚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조금만 부지런하게 움직이면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 집 문제는 서로 고민을 더 해보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출퇴근하려면 네가 너무 힘들 텐데. 알아. 내가 교통편을 알아봤는데 내가 차를 사서 직접 운전해서 출근하면 정확히 1시간 20분이 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가서 지하철도 2번을 갈아타야 하더라고. 그러면 총 소요 시간은 1시간 40분이나 걸려. 왕복도 아니고 가는 데만 그 정도면 너무 힘들어서 안 돼. 꼭 그 집에서 살아야 하는 게 아니면 민준이하고 좀 더 얘기해봐. 둘 다 뭐가 더 좋을지 고민해보기로 했어. 물론 저보다 더 악조건 속에서도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퇴근만 하다가 지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도 무조건 해라가 아니라 같이 고민해보자고 했기에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에게 분명 무조건 하자고 그런 게 아니라 생각해보라고 하면서 얘기했는데 남자친구는 강요하듯 말하기 시작했죠. 요구하는 것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싸운다고는 들었는데 그게 저도 해당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게 아무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있던 중 며칠 뒤 엄마의 생신이라서 저희는 가족끼리 조촐하게 외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남자친구에게도 말해서 같이 저녁을 먹을까 생각했는데 괜히 부담을 가질 것 같아 일부러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엄마 생신이라고 하면 선물도 사야 하고 부담될 수 있어서 일부러 얘기 안 했어. 그래, 잘했다. 결혼하고 챙겨도 되지 뭐.
난 선물 때문이 아니고 같이 저녁 먹으면 좋겠다 싶어서 얘기한 거야. 알아, 엄마. 그래도 빈손으로 올 수 있나? 하긴 그렇네. 부담되긴 하겠다. 얘기 안 하길 잘했어. 얼마 전 남자친구가 결혼하면 어차피 양가 식구들 기념일은 챙겨야 하니 미리 날짜를 알아달라고 해서 적은 종이를 줬는데 아마 남자친구도 엄마의 생신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물론 깜빡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 엄마가 이날 너무 좋으셨는지 식당에서 생일 기념으로 찍은 사진을 프로필로 해두셨거든요. 남친도 엄마와 가끔 톡을 주고받았기에 이 사진을 분명 봤을 텐데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운하지 않았어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모른 척 그냥 지나갔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저는 남자친구와 좀 더 크게 다투는 일이 있었습니다.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말이 달라지니 화가 나더라고요. 서로 일이 바빠서 일주일 만에 만난 거라 처음 대화를 시작할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제가 인천으로 갔습니다. 서로 거리가 있다 보니까 남친이 서울로 오기도 하고 제가 인천으로 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영주야, 이제 여기까지 오는 거 어렵지 않지? 자주 와서 괜찮아. 거봐, 익숙해진다니까. 그러면서 남자친구는 대뜸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말이야. 엄마가 며칠 전에 이러시더라고. 뭐라고 하셨는데? 그 집을 우리한테 그냥 주는 거 좀 아니다 싶으셨는지 돈을 받아야겠다고. 그럼 돈을 받고 우리한테 파시겠다는 건가? 그렇게 봐야 하나? 남자친구는 말을 확실하게 하지 않고 애매하게 말을 하길래 답답해서 어머님께 들었던 얘기를 그대로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나도 황당했습니다. 뭐?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자, 잘 들어봐. 내가 다시 얘기할 테니까. 그 집은 우리 엄마 명의잖아. 그렇지? 어.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한테 공짜로 주려고 했는데 요즘 집값이 좀 올랐으니까 시세보다는 싸게 돈을 받아야겠다고 하셨다고. 여기까지는 저도 이해했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명의였습니다. 어머님은 저나 남친에게 집값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만 요구하셨어요. 시세보다 싸게 집을 주겠다며 그 돈을 저에게 요구하셨는데 대신 집 명의는 남자친구 단독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인준아, 그건 좀 이상한데? 이상하다니 뭐가? 돈은 나 혼자만 내는데 공동명의도 아니고 네 명의로만 한다고? 원래 우리 엄마 집이었고 언젠가 나한테 주려고 하신 집이었대. 아들한테 돈을 받는 경우는 없잖아. 그리고 지금 그 집 팔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너한테 일부만 받고 우리한테 준다는 거고 결국 우리한테 이득 아니야? 절반도 아니고 3분의 2가 넘는 돈을 요구하는 게 일부야? 그리고 난 그 집을 우리 신혼집을 하겠다고 말한 적 없어. 아직 결정나지도 않았는데 왜 마음대로 하고 그래? 처음에는 그냥 살라고 했다가 이번엔 왜 돈을 내놓으라고 하고. 내가 많이 양보해서 그 집에서 살기로 했다 쳐도 돈까지 내면 내 명의로 하거나 공동으로 하는 게 맞지 왜 네 명의로 하는데? 지금 엄마가 요구하는 돈으로 집 구하기 힘들어. 그런데 엄마 덕분에 우리가 싸게 집 생기는 거잖아. 돈도 아끼는 거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날 기분 좋게 만났다가 집 문제로 남친과 다투게 되었어요. 사실 다퉜다기보다 싸움에 가까웠습니다. 남친은 자꾸만 억지 주장을 했고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가 되지 않는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연애를 하면서도 이렇게 싸워본 적은 거의 없었는데 말도 안 되게 저한테 요구하니까 좀 화가 났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많이 싸운다고 하니 저도 최대한 대화로 잘 풀어보려고 애썼습니다. 우리 원래 계획대로 신혼집 알아보자. 그게 제일 나은 것 같아. 뭐? 아니 집이 있는데 뭐하러 돈을 써? 우리 둘 다 계속 회사 다닐 거고 맞벌이 할 거니까 대출을 받아도 충분히 갚을 수 있어. 민준이 너도 처음에 그랬잖아. 그게 낫다고. 어머님의 명의로 된 집은 걸리는 게 정말 많았습니다. 돈도 저 혼자 내야 했고 그렇다고 명의가 제 명의가 되는 것도 아니었죠.
심지어 집을 파는 건 더더욱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살던 집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고 하셨답니다. 어머님은 같은 지역인 인천에서 아들 며느리가 살았으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그 집에 들어가서 1, 2년 살다가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방법도 있었기에 그걸 얘기했더니 그건 아예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고집을 부렸습니다. 집만큼은 양보를 못하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날 저희는 서로 기분이 상한 채로 헤어졌습니다. 집에 와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집 하나로 이런 생각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정말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해서 살다 보면 더 큰 문제도 많이 생길 텐데 그때마다 남친이 이런 식으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분명 싸울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저희는 문자나 전화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사실 전화해서 할 말도 없었어요. 저는 집에 대해서 어느 쪽이 더 나은지 얘기하고 결정할 생각이었습니다. 오래되고 손볼 곳이 많은 집이었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참고 살 수 있는 부분이었죠. 교통편만 괜찮았다면 저도 계속해서 거절하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집값을 달라고 하고 명의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파는 것도 안 된다고 하면 그건 말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남자친구가 양보해 주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여기서 저를 더 실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예 이 결혼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어요. 며칠 동안 서로 연락이 없던 저희는 주말도 각자 보냈는데 일요일 저녁 남자친구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통화할 수 있냐고 문자를 보내왔길래 제가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자고 있는 줄 알고 문자 보냈는데 아직 안 잤구나? 영주야, 너 아직도 화났어? 아니야. 미안해. 그날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다. 남자친구는 갑자기 사과를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번보다 더 황당하고 어이없는 말을 이어갔어요. 내가 엄마하고 며칠 동안 얘기를 좀 해봤는데 집 말이야. 응. 네 말대로 명예는 공동으로 하는 건 괜찮다고 하시네? 아, 그래? 너 무슨 말투가 그래? 내가 뭐? 명의는 네가 원하는 대로 공동으로 해도 된다는데 잘 된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문자 보낸 거야? 집 문제도 있고 또 할 얘기도 있고. 해봐. 엄마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 동생은 시집가면 그만이고 나는 아들이라 아들 결혼은 이게 마지막이잖아. 그래서? 그래도 체면 있는데 예단은 해야 하지 않겠냐고 그러시네. 어머님은 분명 상견례장에서도 예단 같은 건 다 생략하자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예단 얘기를 다시 꺼내니 황당했습니다. 그건 생략하기로 이미 결정된 거 아니었어? 주변에서 다들 뭐라고 했다나 봐. 아들 결혼하는데 결혼 준비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그래서 우리는 간소하게 할 거라고 했더니 아무리 그래도 받을 건 받아야 나중에 서운한 게 없다고 그랬다나? 암튼 그래서 엄마가 좀 요구하시는 게 있어. 저는 이미 집 문제로 마음이 떠난 상태였는데 남자친구는 거기다 대고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가 막혔지만 어디까지 얘기하나 조용히 들어봤어요. 우리 결혼할 때 내 동생이 입을 옷이 없대. 백화점 가서 정장 한 벌 사달라고 하네. 그리고 또 엄마가 이때 아니면 못 해본다면서 전신 마사지도 받아야겠다고 하셨다는데 그게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10회권인가 그렇게 끊어야 한대. 남자친구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오래된 가전을 바꿔달라고 했고 그릇 세트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그럼 네 말은 내가 집값도 내야 하고 예단도 해야 한다는 거야? 집은 정확히 따지면 네가 100% 돈 내는 건 아니지. 일부만 내는 거잖아. 여기까지만 해도
제 마음은 이미 파혼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무슨 생각인지 해달라는 게 더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너 우리 엄마 생신 얼마 안 남은 거 알고 있지? 그런데? 너 좀 서운하다. 내가 저번에 우리 식구들 생일 적힌 종이 줬는데 그거 안 봤어? 나는 그거 이미 핸드폰 달력에 다 저장했는데. 저장까지 해뒀다는 사람이 저희 엄마 생신 때 축하드린다는 말 한마디 없이 지나갈 수 있는 건가요? 누가 선물 받았나요? 날짜를 알고 있었으면 말이라도 축하드린다고 했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모른 척 지나가 놓고 갑자기 자기 엄마 생신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생신 언제인지 알고 있어. 그런데 왜? 왜라니? 그냥 넘어갈 생각은 아니지? 예단으로 엄마 명품백도 포함인데 그냥 이건 엄마 생신 때 주라고. 뭐? 어머님 생신 선물로 명품백을 사오란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예단이야. 그런데 그걸 생신날 드리는 걸로 하자 이거야. 그럼 생신 선물도 따로 안 해도 되는 거고. 어때? 괜찮지 않아? 남자친구의 논리는 정말 이상했습니다. 저번 집 문제도 그렇고 이번 예단 요구도 그렇고요. 엄마 생신 때는 모른 척 지나가 놓고 자기 엄마 생신을 챙기라니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너가 우리 엄마한테 먼저 하는 만큼 나도 장모님 챙겨드릴게. 나만 받겠다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 보고 너도 하겠다. 뭐 이런 말이네? 뭐 꼭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엄마가 갖고 싶은 명품은 이거야. 내가 불러줄게. 적어봐. 남자친구의 말은 들을수록 기가 막혔습니다. 예비시모가 원하는 명품 가방은 따로 있었는데 이건 오픈런을 해도 겨우 살까 말까한 모델이었습니다. 그걸 나보고 줄 서서 사오라고? 회사에는 연차 써서 하루 빼고 오픈런 하면 되지 않을까? 너네 회사 근처에 백화점 있잖아. 아니면 점심시간에 가서 가방 있는지 확인해봐도 될 것 같은데? 야, 이민준. 왜? 너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솔직히 네가 생각을 해봐. 요즘 집 때문에 결혼 미루는 커플들 얼마나 많냐? 그런데 우리는 집도 해결이지. 엄마가 너한테 다이아 반지도 줬잖아. 엄마가 뭘 꼭 바라고 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도 이 정도 성의는 보여야 하는 거 아니야? 아, 그 다이아 반지? 그래. 그거 오래된 거긴 해도 지금 사려고 해봐 얼만 줄이나 알아? 엄마가 1,000만 원은 할 거라고 하던데. 남자친구는 저와 의논을 해서 결정하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어머님과 얘기를 끝내놓고 저에게 통보하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불쾌하기만 했어요. 이때 제 기분은 남친의 얼굴에 욕이라도 실컷 해주고 바로 헤어지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역시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할 줄 알았어. 그런데 아까 어머님이 갖고 싶다고 했던 그 명품백 이름이 뭐라고? 내가 문자로 다시 보낼게. 영주야, 이렇게 쉽게 해결될 걸 우리는 왜 그렇게 싸웠냐? 그러게 말이야. 내가 결정을 빨리 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왜 너 탓을 해? 그러지 마. 자책이 제일 나쁜 거니까. 저는 자책을 한 게 아니라 제가 빨리 파혼 결심을 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한 건데 남자친구는 이번에도 혼자 넘겨짚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화가 나기보다는 더 쉽게 마음 정리가 됐습니다. 서로 사랑했기에 결혼도 약속한 건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여러 문제로 마음이 흔들리는 제 자신을 보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사랑하니까 다 참고 양보해야지 했다면 저는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다 싶을 때 빨리 마음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며칠 뒤 남친이 말한 명품백을 사러 백화점에 가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혹시 이 모델 있을까요? 이건 미리 예약을 하셔야 해요. 보통은 미리 결제하시고 입고되었을 때 찾으러 오시거나 택배로 보내드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납은 어때요? 무겁지 않나요? 가벼운 편이고 수납도 좋아요. 저는 평소 명품에 큰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
백화점 명품관에 가서 이런 질문을 한 것도 처음이었는데 결제를 해놓고 기다리면 입고되었을 때 연락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게 결제하고 왔습니다. 신상이고 요즘 핫하다며 나이 관계없이 누구나 편하게 들 수 있는 디자인이어서 젊은 사람부터 나이가 좀 있는 사람에게도 인기가 좋다고 해서 잘 됐다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와 그날 통화 이후로 평소처럼 전화나 문자는 하면서 지냈지만 따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어머님 생신 때 만날 거였고 저는 회사 일로 바빠서 만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자꾸만 보고 싶다며 퇴근하고 잠깐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고 회사 근처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어쩌지? 나 퇴근하고 들릴 곳 있는데? 왜? 어디 가는데? 저번에 백화점에 가방 사러 갔는데 예약하고 가라고 해서 그냥 왔거든. 그런데 입고됐다고 해서 오늘 찾으러 가려고. 아, 그래? 벌써 가방 샀구나. 오픈런 한 건 아니야? 내가 그걸 어떻게 해? 힘들어서. 예약하면 구입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어. 그럼 나 자기 얼굴만 보고 그냥 올게. 너무 보고 싶어서 그래. 그러던지 그럼. 저는 그렇게 남친의 전화를 끊고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주문한 가방을 받았죠. 살면서 비싼 명품백은 처음 사보는데 받고 좋아하실 얼굴을 생각하니 제가 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날은 제가 아빠 차를 가지고 나온 날이어서 차 뒷좌석에 가방을 두고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약속 장소로 갔습니다. 영주야! 차 안 막혔나 보네? 생각보다 빨리 왔다. 너 기다릴까봐 차 대놓고 급하게 뛰어왔어. 그런데 가방은 아직 안 찾았어? 아니, 차에 두고 왔어. 오늘 아빠 차 타고 출근했거든. 아, 난 또 지금 너한테 있으면 구경이나 해볼까 했는데. 가방 주인도 아니면서 무슨 구경을 한다고 그래. 그냥 궁금해서 여자들은 왜 그렇게 명품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난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내가 너 좋아하잖아. 사치 안 부리고 알뜰해서. 나 오늘 좀 피곤한데 이만 가자. 너도 나 얼굴만 보고 간다고 했잖아. 그래, 알았어. 내가 차 있는 곳까지만 데려다 줄게. 혼자 가도 되는데. 남자친구는 자꾸만 주차장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저를 쫓아왔는데 그게 또 이유가 있었습니다. 가방을 정말 샀는지 확인하고 싶었나 보더라고요. 주차장에 도착 후 남친은 제 차 뒷좌석에 있는 명품 쇼핑백을 보더니 야, 저거야? 쇼핑백 엄청 크다. 지금 열어보는 건 안 되겠지? 궁금해서. 쇼핑백만 커. 그리고 포장되어 있는데 풀어보면 안 돼. 이제 그만 가봐. 아, 그래, 알았어. 운전 조심하고 집에 가서 전화할게. 어. 그렇게 집으로 가는데 정말 꼴 보기 싫었습니다. 남친은 제 차에 있던 명품 쇼핑백을 보고는 입에 귀에 걸려서는 아주 좋아했거든요. 자기 엄마한테 줄 가방인 줄 알고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날 집에 와서 부모님께 그간 있었던 일과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나 부모님은 많이 놀라셨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예비 시댁을 향해 화도 내셨습니다. 아빠는 남자친구에게 빨리 전화를 걸라고 하시며 화를 참지 못하셨지만 굳이 부모님까지 나서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겨우 진정시키고 방으로 들어와서는 남자친구 어머니께 드릴 선물을 포장했습니다. 뭐 포장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집에 있던 작은 쇼핑백에 넣은 게 전부였죠. 마음 같아서는 쇼핑백이 아닌 그냥 봉지에 넣어드릴까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어머님의 생신이라 저는 남자친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토요일이었는데 아침 일찍부터 남자친구가 전화를 해서는 데리러 오겠다는 걸 됐다고 하고 혼자 갔어요. 그런데 아파트 입구에서 남자친구가 나와 서 있었습니다. 주차 후 차에서 내리자 남자친구는 환한 미소를 하고는 제 쪽으로 뛰어왔어요. 영주야,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지? 왜 나와 있어? 빈손 아닌 거 아니까 대신 들어주려고 나와 있었지. 들어가자. 그런데 차에서 안 꺼내? 뭘? 우리 엄마 선물.
여기 있잖아. 어? 그게 뭔데? 이따 보면 알아. 저는 작은 쇼핑백을 손목에 걸고 차에서 내렸는데 남자친구는 얼마 전에 본 그 명품 쇼핑백을 찾는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같이 남자친구 집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온다고 해서인지 평소에도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시댁 친척들이 많이 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서 와, 우리 며느리. 오는데 차는 안 막혔어? 네, 안 막혔어요. 그런데 손님이 많이 와 계셨네요. 오늘 내 생일이잖아. 그리고 너도 온다고 해서 내가 다 불렀다. 며느리 자랑하려고. 어머님이 자랑하고 싶은 건 제가 아니라 제가 들고 올 명품 가방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저는 그날 앉아서 억지 웃음을 보이며 오래 앉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선물만 전해주고 바로 나올 생각이었죠.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인사를 하고는 바로 선물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그래, 고맙다. 여기,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니? 제가 준비한 선물이요. 어머님의 표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는데 쇼핑백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을 꺼내보는 순간 남친의 어머님은 신경질까지 냈습니다. 아니, 조영주야, 이게 선물이라고? 네. 야, 이게 뭐야? 너 지금 장난하는 거야? 그거 어디 있어? 뭐? 저번에 네 차에서 봤던 그 명품 말이야. 그걸 왜 찾아? 엄마 선물로 산 거잖아. 누가 그래? 어머님 선물은 그게 아니라 이거야. 제가 어머님께 드린 선물은 가방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백화점 명품관에서 산 가방이 아닌 시장 가방이었죠. 어머님께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 하나 샀어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뭐, 아니 이게 진짜... 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제가 선물로 시장 가방을 고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갔을 때 어머님이 저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거든요. 첫인사를 드리고 집에 가려는데 어머님이 저에게 줄 게 있다면서 불러 세우셨어요. 잠깐만 영지야, 이리 와봐. 왜요 어머님? 이거 내가 한 번도 안 쓰고 보관만 한 건데 너 써. 이게 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짜잔! 이렇게 잡혀있는 걸 빼면 가방이 되는 거거든? 시장 가방이야. 요 그림 너무 이쁘지 않니? 크기도 크고 튼튼해서 나중에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고 장 보러 갈 때 쓰면 딱일 것 같아. 가만히 있어보자. 여기에 넣으면 되겠다. 어머님은 바닥에 뒹굴고 있던 검은색 봉지에 시장 가방을 넣어서는 가지고 가라고 주셨습니다. 쓰지 않고 보관만 했다고 했지만 여기저기 쓴 흔적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고민 끝에 시장 가방으로 골라서 드린 겁니다. 어머님, 마음에 안 드세요? 너 지금 나랑 장난해? 어머님이 분명 그러셨잖아요. 가방은 브랜드고 뭐고 다 필요 없고 튼튼한 게 최고라고. 그래서 저도 시장 가방 두시면서 두고두고 잘 쓸 거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오래 쓸 수 있는 게 명품이지 딴 게 있냐고 하셨잖아요. 야, 김영주! 너 뭐하냐? 저번에 산 그 가방은 어쩌고 이걸 들고 왔어? 내가 알겠다고 한 건 어머님 생신 선물 준비하겠다는 대답이었지 네가 말한 그 명품을 사서 드린다고 한 게 아니야. 말을 똑바로 알아들었어야지. 내가 언제 그 가방 사서 니네 엄마한테 준다고 그랬어? 우리 엄마한테도 한 번도 사드린 적 없는 비싼 명품 가방을 내가 미쳤다고 니네 엄마한테 사주니? 그렇게 사주고 싶으면 네가 네 돈으로 사. 어머님은 이날 뒷목까지 잡으셨고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웅성거리며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아니, 시어머니 될 사람한테 장난을 쳐도 유분수지?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너 가정교육을 이따위로 받았어? 아니요. 집에서 가정교육 잘 받았습니다.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가방 명품 맞아요. 저희 동네에 40년 넘게 가방만 만드는 가방 장인이 운영하는 가방 공방에서 사온 거예요. 이게 진정한 명품이죠. 자세히 보시면
바느질도 꼼꼼하게 되어 있고 정말 튼튼할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이래? 받기만 하고 주기는 싫다. 받긴 뭘 받아? 내가 받은 게 뭔데? 그걸 내 입으로 말해야 돼? 아하, 집 말하는 거니? 내가 돈을 주고도 내 명의로 할 수 없는 그 집? 팔 수도 없고 평생 살아야 하는 그 집? 기가 막힌다. 내가 돈까지 줘가면서 너랑 결혼해야 하는 거야? 네가 뭔데? 뭐 그렇게 잘났는데? 어머님 명품백 요구도 모자라서 네 여동생 입을 옷 사줘야 하고 오래된 가전 바꿔달라. 어머님 마사지권 끊어달라. 이런 요구를 들어주면서까지 너랑 결혼할 이유 없어. 네가 하는 거 보고 나도 장모님 잘 챙겨드리겠다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리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나가려고 했는데 그때 남친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반지는 내놔. 아, 그 반지? 어디서 꿀꺽하려고 그러냐? 오늘 주려고 했는데 깜빡할 뻔했네? 그리고 줘도 안 가지니까 너나 가져. 저는 주머니에서 예전에 어머님이 주셨던 다이아 반지를 꺼내 남자친구 앞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야,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기수라도 나면 어쩌려고. 다이아 1캐럿? 야, 웃기지 마. 어머님, 어떻게 저한테 그런 반지를 줄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너 무슨 말이 그러냐? 그거 엄청 비싼 거야. 그리고 나도 아끼느라 모셔두고 살았다고. 어머님이 리세팅하라고 하셔서 해당 매장에 가서 알아보니까 자세히 보기도 전에 가짜라던데요. 가짜 중에서도 아주 허접한 가짜. 뭐? 그럴 리 없는데? 그럼 직접 알아보세요. 제가 혹시나 싶어서 매장을 5군데나 돌았는데도 가짜라고 했습니다. 반지 받고 얼마 되지 않아 가짜인 걸 알았는데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예단에 집값까지 내놓으라고 하니 제가 기막히지 않겠냐고요. 그러자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들 어머니한테 너무했다며 뭐라고 했고 저는 그대로 파온통 보고 나와버렸습니다. 저를 쫓아놓은 남자친구는 영주야, 이거 안 나? 이대로 간다고? 우리 이대로 끝이라고? 그럼? 반지는 나도 엄마도 몰랐어. 정말이야. 가짜 준 건 정말 미안해. 그래, 그건 모를 수 있다 쳐. 그래서 나도 가짜인 거 알고 나서 너한테 얘기 안 했던 거야. 어머님이 설마 알고 주신 건 아니겠지 생각해서. 너 이대로 가면 진짜 후회할 거야. 지금이라도 가서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해. 그럼 봐주실 거야. 내가 왜? 너 정말 나 없이 살 수 있어? 너 없이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으니까 헛소리 작작하고 이 손 놔. 못 나. 저는 너무 화가 나서 팔을 억지로 뺐고 뺨까지 한 대 날렸습니다. 너 이게 무슨 짓이야? 너네 엄마 생신을 내가 챙기길 바랬으면 그 전에 우리 엄마 생신 때 말이라도 생신 축하드린다 정도는 했었어야지. 날짜가 언제인지 알고 있었으면서 그냥 넘어가 놓고 네 엄마 생일 땐 뭐? 명품백? 바랄 걸 바래. 네가 대체 뭔데? 내가 돈을 갖다 바치면서 너한테 결혼해달라고 해야 하니? 꿈 깨. 너랑 똑같은 수준의 여자 만나서 잘 살아. 오늘 이후로 전화하거나 찾아오면 그땐 진짜 조용히 안 넘어가. 저는 이날 저녁 후련한 마음으로 엄마에게 선물을 드렸습니다. 여태까지 살면서 엄마한테 좋은 가방을 사드린 적이 없어서 엄마에게 드릴 생각으로 샀거든요. 엄마한테도 드린 적 없는 명품을 예비 시모한테 드린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지난 엄마의 생신 때도 선물을 용돈으로 대신했기에 이날 엄마한테 가방은 선물로 드렸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열어봐. 아니 무슨 상자가 이렇게 많고. 세상에, 이거 가방이네. 비싼 거 아니야? 엄마 명품 가방 하나도 없잖아. 아, 난 이렇게 비싼 가방 필요 없어.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도 돼. 아니야, 얼른 가서 돈으로 바꿔. 이 비싼 걸 어떻게 들고 다녀? 환불 안 돼. 그러니까 싫어도 써야 돼. 이거 얼마야? 엄마가 줄게. 얼른 말해. 엄마, 내가 매번 사드리는 것도 아니고 살면서 처음이야. 그냥 받아. 그리고 아끼지 말고 막 들고 다니고. 알았지? 엄마는 이날 가방을 보고 눈물까지 보이셨는데 엄마는 우시긴 했지만 좋아하셨기에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전 남친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회사 앞에 와서 서 있더라고요. 제가 차를 가져왔더라면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전 남친과 마주치지 않았을 텐데 이날은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해서 회사 정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 남친과 바로 만났어요. 내가 그날 이후로 나 찾아오면 조용히 안 넘어간다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영주야, 그러지 말고 나랑 어디 가서 얘기 좀 하자. 싫어. 너랑 할 말 없으니까 지금 바로 꺼져. 내가 좋게 말할 때 가라고. 싫어, 못 가. 내가 진짜 다이아 반지 해줄게. 집도 우리가 원래 하려던 대로 하자. 엄마가 말한 집에서 안 살아도 돼. 내 동생 옷 안 사줘도 돼. 당연한 얘기를 선심 쓰듯 얘기하네?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헛소리를 해대며 제 팔을 잡고 놔주질 않았는데 저는 그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저는 전 남친을 모르는 사람 취급하며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침 길 건너에 경찰 2분이 계셨는데 제 쪽으로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저는 모르는 사람이 제 팔을 잡고 놔주질 않는다고 했죠. 영주야, 너 왜 그래? 나 알잖아. 일단 같이 가시죠. 아니요, 제가 왜요? 저 영주랑 결혼까지 하려던 사람인데. 그런데 전 남친은 경찰이 무섭긴 했는지 팔을 뿌리치고 그대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전 남친은 회사 앞에서도 집 앞에서도 전혀 볼 수 없었어요. 제가 또 경찰을 부를까 무서웠는지 그 어떤 연락도 없었습니다. 상견례까지 해놓고 결혼이 취소되어 처음에는 부모님이 많이 속상해 하셨으나 이후 제가 더 잘 지내는 모습을 보시고 지금은 아무렇지 않아 하십니다. 동창들한테도 소문이 나면서 모임에 전 남친은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저는 전보다 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서 좋은 인연이 나타난다면 모를까. 당장은 결혼 생각은 없습니다. 앞으로 저는 더 잘 살아갈 거고 파혼했다고 해서 인생의 쓴맛을 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다 잊기로 했어요.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며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